시간 작품은 첫사랑이라는 시인데요. 네, 작품에 걸맞게 분홍 색깔 사인펜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했는데요. 눈이 도전을 한대요. 어떤 도전이냐면 나뭇가지에다가 꽃을 피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눈이 왜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려고 하냐? 그 나뭇가지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득 덮여가지고 조금 하얀 나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눈이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은요,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연 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전했는지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연은 눈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 근데 그 도전의 과정을 보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이라고 나와 있는데 눈의 도전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두드려보고 싸그락싸그락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소리. 싸그락싸그락. 난분분. 어지럽게 막 흩날리는 모습이 난분분이에요. 그렇게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라는 거죠. 무엇하기 위하여? 눈이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기 위하여 두드린다는 것은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난분분 춤춘다는 것은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어지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의미하고요. 자, 눈이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안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 중에 어떤 과정이냐면 눈이 시련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역시 의인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네, 바람 한 자락만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도전 끝에 여러 시련 끝에 황홀경을 맛보았다는 건데요. 굉장히 황홀한 멋들어진 장관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황홀 지금 눈꽃을 만들어낸 건데 눈꽃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근데 바람 한 자락만 불어도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의 속성을 수식하는 말이 바람이 불기만 해도 휙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한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야 피워낸 저 황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단어들 나와 있는데요.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릴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쉽게 떠나가 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매우 단단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처럼 첫사랑을 의미할 거예요. 네, 처음 사랑하는 것만큼 서툴고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대요. 처음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햇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난 솜이에요. 솜이라는 것은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연하잖아요. 순수하고 앳된. 근데 그 해에 난 아주 갓 만들어진 햇. 우리 여러분들 햇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해에 난 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 내 마음을 굉장히 햇솜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사랑을 다 퍼주고 난 있는 것 없는 것 순수한 것 앳된 것 다 퍼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그러니까 그 눈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사랑을 의미하겠죠. 결국에는 눈이 도전을 했고요. 시련을 거쳐서 첫사랑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저 첫사랑을 보아라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네. 자,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봄이 되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봄이 되었는데요. 그 가지가 한 번 데인 자리, 그러니까 데인 자리는 그 눈이 봄이 되었기 때문에 싹 녹았겠죠. 녹은 다음에 그 부분이 데인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이 다 지나가 버린 그 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그곳에서 가지는 꽃을 하나 탕 피운 거겠죠. 그 꽃을 수식하는 말이 아름다운 상처인데요. 이것은 겨울에 핀 것이 아니라 봄에 핀
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봄에 핀 꽃이 터뜨려졌다. 꽃망울이 터진 거겠죠? 드디어 꽃이 새로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봄꽃은 첫사랑을 지나고 난 무슨 사랑이냐? 새로운 사랑, 혹은 뭐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봄이 되었는데, 봄이 되어서 눈꽃이 피어나고 다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시를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 무엇이었죠? 화자였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나 있어요, 없어요? 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암시적인 화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운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운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찾았어요.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남분분, 미끄러지로 미끄러지길. 이렇게 무엇을 사용했냐면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죠. 네,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보는 소리니까 의성어고요. 그렇죠? 남분분 남분분 춤추는 모양이기 때문에 의태어입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했겠지, 뭐뭐 했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똑같은 단어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심상 봐야 되겠죠. 네, 대부분 전반적으로는 시각적 심상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보는 소리, 그죠? 청각적 심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표현 방식을 알아봐야 되겠죠? 무슨 법이 쓰였냐? 크게 보면 나뭇가지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눈,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뭐 같은 마음,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햇솜을 넣었어요. 이것은 무슨 법이냐?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지규법이 쓰였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문의 형식을 활용한 표현법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네, 서리법이 쓰였고요.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눈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문의 형식으로만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이 황홀이 의미하는 것은 눈꽃이기 때문에 사실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타내는 원관념, 눈꽃이라는 것이 첫사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눈꽃이라는 원관념을 황홀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유법도 역시 쓰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네, 상처라는 것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어요.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앞뒤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 역시 이것은 무슨 표현법이냐? 역설법. 이 의미를 속뜻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상처인데 아름답다고 표현했는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면 첫사랑의 결과는 조금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가 나에게는 정신적인 성숙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5번 시어를 봐야 되는데 시어는 어떤 단어들이 좋을까? 황홀이라는 시어, 햇솜이라는 시어, 상처라는 시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있네요. 6번째.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은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기승전결, 그다음에 뭐가 있었더라? 네. 그 선경후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겨울에 눈의 도전과 봄의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해보자면 첫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고 그것이 다 녹은 자리에 꽃이 핀다라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랑의 의미를 자연 현상에서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적 발상, 어디서 발상이 나왔는지를 쓰라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그것을 화자가 잘 보고 작가가 혹은 잘 관찰하고 그것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첫사랑의 의미를 잘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의 주제. 우리가 이렇게 다 공부를 해보면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주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자, 눈의 도전, 시련을 통해 얻은 사랑의 의미,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눈의 도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얻은 사랑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시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